안녕하세요. GKY의 F입니다. 오늘은 지열설비공사 두 번째 시간으로 지열 트렌치 배관 공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지열설비공사 중 터파기 전 천공공법에 지열 5개 천공 및 열교환기 삽입, 그라우팅 공사까지 살펴보았으며 앞선 영상을 안 보신 분은 한번 찾아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열 트렌치 배관 공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열 트렌치 배관 공사는 천공홀에 지중 열교환기 배관을 존별로 수평 연결하여 지열 기계실 메인 해따까지 설치하는 배관으로서 사진과 같이 기초 지열 구간에 따라 동결 심도 이하의 깊이, 일반적으로 건축물 내부 트렌치 배관의 경우 기초 하부 약 600mm 정도를 굴착하여 시공하게 됩니다. 다시 해당 현장 탑다운 공사 터파기 전 지열 천공 공법에 트렌치 배관 공사로 돌아오면 영상과 같이 기초층의 토목 굴착 공사가 기초 레벨 인근까지 진행되면 GL 레벨에서 천공한 지열 배관 및 지열 배관 케이싱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때 지열 배관이 최초 발견되면 해당 시점부터 지열 공사 관리자가 현장에 상주하여 토목 굴착 공사에 따른 파손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지열 배관 발견 구간에 표식을 하고 혹여 배관 파손에 따른 토사가 배관 내에 삽입이 되어도 쉽게 제거 가능하도록 백업재를 재시공하여 관리합니다. 참고로 일반적으로 터파기 전 천공공법 시 열교환기 파손으로 천공홀을 폐공하는 경우가 백공 기준으로 약 2에서 3홀 정도 발생한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으며 관리자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단 한 공도 파손 없이 공사를 완료할 수도 있습니다. 기초 레벨까지 굴착 공사가 완료되면 기초 작업을 위한 버림 타설을 진행하게 되는데 지열 공사에서는 버림 타설 전에 지열 배관을 보호하기 위한 인케이싱을 제거합니다. 인케이싱을 제거하는 이유는 토양과 지하수의 오염을 막고 무엇보다 케이싱을 제거하지 않을 경우 지하수가 많은 경우 그라우팅을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케이싱을 통해 침출수가 기초까지 올라올 수 있으므로 케이싱을 반드시 제거합니다. 인케이싱을 제거하고 나면 지중 열교환기 배관이 나타나게 되는데 아무리 인케이싱을 하였어도 내부 열교환기 배관이 꺾임 등의 변형을 갖게 되므로 1차 외관 검사를 통해 변형 부위 제거 및 연장 배관 공사를 진행하고 트렌치 배관 형성 후 2차 수압 검사를 진행합니다. 참고로 앞서 영상 초기에 지열 트렌치 배관을 기초 하부에 600mm 정도 추가 굴착을 통한 트렌치 배관을 형성하는 사진 자료를 보셨는데 해당 현장에서는 기초 매립에 따른 구조 검토를 득하고 기초 매립 트렌치 배관 공사로 진행하였습니다. 기초 매립 공법은 추가 굴착 없이 버림 타설로 기초 하부근과 상부근 사이에 매립함으로써 공기와 시공이 용이하다라는 장점이 있으나 기초 구간별 지열 트렌치 배관이 끊겨서 진행됨에 따라 작업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배관 연결 및 품질 관리에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기초 하부 굴착 트렌치 배관 공사의 경우 기초 매립 공법 대비 넓은 면적의 지열 구간에 대한 트렌치 배관 공사를 건축 토목 공정에 간섭 없이 진행할 수 있어 보다 높은 품질 확보가 가능한 장점이 있으나 안반층의 종류에 따라 굴착 기간이 증가되며 트렌치 배관 바닥 다짐 작업과 모래 부설, 굴착토 반출 작업 등과 같이 작업 기간이 증가되는 단점, 무엇보다 독립기초 형성에 따른 트렌치 배관과의 간섭 이슈가 있는 경우 적용이 어렵습니다. 즉, 해당 현장의 종합적인 현장 여건을 판단하여 최적의 공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본 영상의 현장의 경우 토목공사의 기초 구간이 1에서 2개월의 편차를 갖고 세부 분할되어 기초 레벨이 형성되었으며 공기의 이슈 등으로 기초 매립 공법을 적용하였습니다. 인케이싱 제거 및 변형, 파손 부위 연장 배관 공사가 완료되면 건축 토목공사인 배수판과 부직포를 깔고 버림을 타설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영상을 보시면 우측은 버림 타설이 완료되었고 좌측은 아직 토목공사가 진행 중임을 알 수 있습니다. 버림 타설 후에는 배수판을 통해
기초 하부의 지하수를 영구배수 집수정으로 유도하는 배관 공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기초 철근 시공 전 PRD 기둥에 스터드 볼트를 용접 고정하는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통해 곧 기초 철근 공사가 수행 예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영상 윗부분의 형틀 설치 구간은 1차 기초 타설 구간으로 이미 기초 타설이 완료된 구간입니다. 이렇게 소규모 구간별 기초 타설이 많은 시간 편차를 갖고 이루어지는 경우 지열 트렌치 배관 형성에서 기초 매립과 하부 굴착을 선택할 때 하부 굴착 시 지열 배관의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의 장점을 살리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현장은 기초 매립 공법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수압 검사는 지열 천공 홀별로 진행하게 되며, 수압 검사 전 각 홀별 통수 검사를 통해 배관 내부에 막힘이 있는지 유무를 확인하게 되는데, 계획한 지열 열 전도율을 얻을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작업이라고 할 수 있으나, 수압 검사만 확인하는 경우가 많아 반드시 홀별로 플러싱 및 통수 검사를 실시하여 힘들게 시공한 지열 공사의 성능을 확보토록 강조드리겠습니다. 통수 검사를 진행하게 되면 영상과 같이 배관 내부 막힘이 있는 경우 반대편 환숫관 측으로 물이 나오지 않게 됩니다. 이때는 백업제에 의해 자갈 등의 큰 이물질의 침투는 막았으나 모래, 흙과 같은 이물질이 차 있는 경우이므로 영상과 같이 플러싱을 통해 이물질을 제거합니다. 본 영상의 해당 홀의 경우 지열 공급관과 환수관이 내부의 이물질로 인해 통수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토목 굴착 작업 시 지중 열교환기의 보호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래, 자갈 등의 이물질이 들어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로 인해 최초 지열 천공홀 발견 시부터 상주 관리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플러싱을 해야 하는 이유는 막힌 배관에 수압을 걸어봐야 수압에는 이상이 없지만 통수가 되지 않았기에 의미가 없으며, 관리자의 관리가 소홀한 경우 플러싱을 누락시키는 경우가 발생하여 최종적으로 지열 열원 확보가 불가할 수 있음을 주의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이물질 제거를 위한 재플러싱 작업을 시키는 영상을 보겠습니다. 막히지 않은 경우 플러싱 배관 삽입이 용이하게 이루어지나 쉽지 않은 것으로 보아 다소 많이 막혀 보입니다. 16배속 속도로 돌려보겠습니다. 최종 통수가 약하게 되어 반대측으로 이물질이 나오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플러싱 배관 삽입 깊이는 208m로 열교환기 삽입 깊이만큼 삽입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이 좀 더 지나 본격적으로 반대측으로 이물질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최종 유입량만큼 반대측 배관으로 유량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 통수 및 플러싱이 완료됨으로 판정합니다. 주의사항으로는 플러싱 배관의 공급측 배관에서 이물질이 나오다가 깨끗한 공급수가 나오는 것으로 플러싱이 완료되었다라고 판단하시면 절대로 안되고, 반드시 반대측에서 통수된 유입수가 나오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라고 다시 강조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배관 점검까지 완료되면 기초 하부 철근을 시공하게 되고, 기초 상부 철근 작업 전 기초 하부근 상부에 트렌치 배관을 시공하고 수압 검사를 통해 트렌치 배관 공사를 완료합니다. 지열 트렌치 배관 공사가 완료되면 기초 상부근 설치와 기초 타설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때 기초 타설 시 배관의 층압이 불균일하게 받지 않도록 타설 작업자에게 협조를 요청하고, 기초 타설로 인한 배관 파손, 찍힘 등을 막기 위해 보양용 보온재를 시공합니다. 이후 지열 헤더에 압력계를 기계실 배관 공사 투입 시점까지 유지하여 관리하고, 헤더 부위의 파손을 막기 위한 보양 조치를 하여 트렌치 배관 공사를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텁하기 전 천공공법의 기초 매립 트렌치 배관 공사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다음 시간에는 지열 기계실 배관 공사 및 지열 자동 제어 공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GKY였습니다.